자, 이제 녹음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교재 60페이지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화에 관한 내용입니다. 평화에 관한 내용. 61페이지 보시면, 자, 교재 있으신 분들은 같이 보시고, 없으신 분들은 들으셔도 돼요. 자, 다문화 속의 평화에 대해서 알아보자. 여러분, 노벨 평화상을 들어보신 적 있죠? 네. 우리나라에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분이 계신데 누군지 아세요? 네. 김대중 대통령이 받으셨어요. 근데 이 노벨상은 노벨이 뭐 만든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이너마이트를 만든 사람이죠. 근데 이 다이너마이트가 이제 광산 개발하거나 이럴 때 쓰려고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그걸로 사람을 죽이잖아요. 근데 아마 노벨이 그 다이너마이트 만들어가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자기가 만든 것에 의해서 사람들이 많이 죽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이제 본인이 이제 노벨상이라고 하는 재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러 분야가 있죠. 노벨 의학상도 있고, 노벨 평화상도 있고, 노벨 경제상도 있고. 우리가 다루고 싶은 내용은 이제 노벨 평화상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벨 평화상은 어떤 사람이 주느냐? 서로 다른 민족과 국가 사이에 인류애를 키우기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거나, 두 번째는 무기와 군대를 줄이고자 노력한 사람에게 주거나, 또는 전쟁과 평화를 주제로 회의를 열고 전 세계 평화를 위해 노력한 사람에게 주거나. 근데 사람에게만 주는 게 아니라 단체에게도 줘요. 실제로.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노벨 평화상의 후보로 추천되기도 하지만 여전히 이제 상당히 명예로운 이제 상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62페이지에 보시면 노벨 평화상을 받은 국제 단체가 있어요. 여러 단체가 있죠. 저는 여기에 여러분 우리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국제 적십자위원회 기억나시나요? 왜 우리 연말에 보면 적십자위원회라고 나오잖아요. 그게 이제 거기 있고 또요. 국경 없는 의사회 들어보셨죠? 네, 이것도 노벨 평화상을 받은 적이 있고요. 또는 그라민 은행이라는 게 있어요. 그라민 은행이 뭐냐면 그라민 은행이 그 방글라데시에 있는 은행인데 여러분 우리 은행에 가면은 은행에서 우리 돈을 잘 빌려주려고 그래요?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잘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왜 안 빌려주려고 그래요? 돈이 많지 않아서 돈 빌려가도 잘 갚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거죠. 근데 이 그라민 은행은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돈을 빌려주는 은행이래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은행 대출은 부자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대출을 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주죠. 부자들은 대출이 필요 없어요. 근데 은행이 부자들한테는 대출을 해주려고 그러고 정작 대출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한테는 대출을 안 해주려고 그래요. 이 그라민 은행은 뭐냐면 그러니까 경제적 하위 계층들에게 무이자, 약간의 이자를 받고 은행을 대출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이 빈민들이에요. 그러면 그 대출금을 잘 갚을까, 안 갚을까요? 갚기가 힘들겠죠? 자, 결과적으로는 80% 이상의 대출금을 갚았대요. 그래서 아주 성공한 빈민은행으로 유명한 게 이 그라민 은행이라는 은행이고, 그래서 이 은행에서 이제 노벨 평화상을 받은 거죠. 우리나라 은행 같으면은 뭐 이렇게, 은행이 돈 뛸 일 있냐? 안 빌려주겠지만, 시도가 되게 대단하잖아요. 은행이 이제 돈을 띨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 돈을 빌려간 사람들도 내가 돈이 없는 빈자인데, 은행에서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아주 이제 빈민 계층에 대한 은행의 성공적인 정책으로 유명했던 은행이 이제 그라민 은행이고, 이 은행들이 이제 그 노벨 평화상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는 왜 중요할까요? 라고 돼 있어요. 왜 중요할까요?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는 왜 중요할까요? 다문화 사회에서 평화가 중요해요? 중요합니까? 중요해요. 왜요? 평화는 그 사람들 행복해야 될 사람들. 평화가 왜 필요하냐? 다문화 사회에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한 거죠. 좋습니다. 또요? 소통을 하기 위해서 평화가 필요하죠. 왜냐면 아까 말한 것처럼 오히려 막 그 서로 간에 싸우면 소통을 더 안 하잖아요. 그야말로 말 섞고 싶지가 않아요. 그죠? 또요. 왜 이렇게 잠잠하세요? 자, 또요. 네,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분 아니에요? 국제적으로 네. 서로가 소통하려면 서로가 모르는 거를 배워가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평화를 하면 서로 간에 더 잘할 수 있고, 이제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통이 더 잘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없는 분 괜찮으세요? 그냥 들으시면 돼요. 평화는 우리 인류가 끊임없이 추구해온 보편적 가치이며, 자,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보편적 가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일상적이다. 또요. 자, 우리말이어서 알긴 아는데 막상 설명하려고 하니까 잘 안 돼요. 너도 나도. 아, 보편적 가치는 뭐냐면 널리 퍼져 있는 가치를 우리가 보편적 가치라고 그래요. 이제 그거를 한자로 말하면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이를 실현하고자 노력해온 가치를 우리가 평화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평화는 개념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문화에 따라서 또 각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해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평화의 개념은 다양한 시기에, 다양한 집단에 의해 다양하게 이해되어 왔으므로 다양한 이해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보면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전쟁 없는 상태로 이야기하지만 평화는 전쟁의 없음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의미해요. 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평화로운가요? 평화롭지 않은가요? 자, 그러니까 여기 한 20여 분 계시는데 답이 정확하잖아요. 다시. 우리 사회가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자, 왜 평화롭습니까? 말씀해 보실까요? 지금 네. 자, 경청이요. 네. 순적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다 되어 있으니까 네, 네. 평화롭다고 생각. 우리가 살 수 있는 재반 조건이 잘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평화롭다고 말할 수 있어요. 왜 평화롭지 않나요? 뭐라고 해야 되나, 이북 때문에. 네. 전쟁 그런 것도 있고. 네. 국회에서. 네. 자기네들끼리 막 싸우고 이러니까.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불안한 생각을 가지고. 그렇죠. 어제도 이제 날치기 법안 통과해가지고 이제 통과가 됐다고 그런다는데, 북한의 위협도 있고요. 또는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그래도 지금은 그래도 양반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어렸을 때 보면 국회의원들이 정말 멱살 잡고 싸웠잖아요. 옛날에는 우리나라 와이셔츠 CF 광고할 때요. 국회의원들이 멱살 잡고 있는 게 와이셔츠 광고래요. 멱살 잡아도 와이셔츠가 안 뜯어져. 이만큼 우수하다라고. 정말 우프죠. 슬프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래도 많이 평화롭지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평화로워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매우 평화롭지 않죠. 사람과 사람이 미워해요. 사람과 사람이 증오해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요. 예를 들어 여러분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예를 들어 한남충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터넷에 많이 안 하시는군요. 한남충이 뭐냐면 한국 남자 벌레가 한남충이에요. 네. 그럼 뭐냐면 남자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한남녀 한국 여자를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젊은 애들, 고등학생 애들을 뭐냐면 급식충이라 급식충. 급식 먹는 벌레들. 근데 왜 사람들이 서로를 벌레 취급을 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최소한의 우리가 앞에 배웠던 것처럼 존중하고 배려해야지만 평화로울 수 있는데 서로 간에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보기에 한심하다고 생각하고 또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을 자기들의 일자리를 또 기득권을 또 아파트 값을 많이 올려서 본인들은 자기들의 집을 얻을 수 없다라고 서로 대립하고 서로 갈등해요. 우리 사회가 결코 내부적으로 평화롭다고 말하기 어려워요. 자, 이렇게 이제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은 전쟁이 없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안타깝지만 지금 이 시간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는 당연히 평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책을 봤는데 인류가 수천 년 동안 역사가 있어 왔잖아요. 그 역사 중에서 전쟁이 없었던 시기는 약 30일밖에 안 된대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처럼 많은 사람이 죽는 전쟁이 아니라 끊임없이 조그만 전쟁들이 인류의 역사 안에 있어 왔던 거예요. 평화는 인류의 것이 아니에요, 사실은. 평화가. 너무 안타깝죠, 사실은. 자, 널리 사용되고 있는 평화의 개념 중 하나는 요한 갈퉁이라는 사람이 분류한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예요. 자, 우리 하나 배웁니다, 오늘. 자, 보면 소극적 평화는 뭐냐? 인간이나 생명체를 죽이거나 상처를 입히는 것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 이게 소극적 평화예요. 자, 이렇게 따지면 우리 사회는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죠? 왜냐면 아까 말한 막 사람을 죽이거나 상처를 막 의도적으로 입히는 직접적 폭력은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죠.
이렇게 이제 소극적인 평화의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사회는 평화로워요. 근데 그다음에 근데 적극적 평화는 뭐냐? 직접적인 폭력뿐만이 아니라 개인이나 집단에게 자신의 창의력과 잠재력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상황까지가 적극적인 평화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 사회가 창의성과 잠재력을 인정하는 사회인가요? 인정하지 않는 사회인가요? 인정하는 사회예요? 사실은 잠재력과 창의성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정답을 외우는 교육을 아이들에게 시키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여러분 학교도 고등학교 다니실 때 국어 문제 1번에 답이 있어요? 없어요? 있었죠. 답이 만약에 1번이라면 선생님한테 가서 2번도 정답을 해주세요 라면 정답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거는 다른 다양한 생각들이 원천적으로 막혀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말로는 창의성이 중요하고 말로는 잠재력이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다고 본다면 적극적 평화의 관점에서는 우리 사회는 평화로워요? 평화롭지 않아요? 평화롭지 않죠. 않습니다. 자, 좀 더 읽어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사회를 평화롭게 만들자면 직접적인 폭력을 없앨 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폭력도 없애야 한다. 어떤 거요? 적개심, 그죠? 공격성, 증오심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없어져야지만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안타깝게 이런 것들이 우리 사회에 눈에 보이지 않게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사람이 그 신촌에 이제 횡단보도에 서 있었어요. 근데 뒤에 어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인데 그 볼펜 있잖아요. 볼펜 심으로. 볼펜 심일 경우 이게 뾰족하게 나오잖아요. 그 볼펜 심을 모르는 사람인데 횡단보도 뒤에 서가지고 볼펜 심으로 어깨를 찍었어요. 이유는 없어, 그냥. 스트레스 받아서 앞에 있는 사람 볼펜 심으로 그냥 찍은 거야, 그게. 그러니까 서로 간에, 왜냐면 자기가 사회적으로 뭔가 성취하지 못했다라고, 패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 대해 적개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런 묻지마 범죄들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나쁜 짓을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범죄들이 아무렇지 않게 발생하는 사회를 보면 우리 사회가 정말 평화로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우리 사회 또 다문화 가정들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사회에서 서로 존중하고 협력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도 많이 나아졌어요. 그 다문화 사회라든가 이런 인종차별에 대해서. 자, 64페이지 보면은 자유의 노래에 관한 내용이에요. 감사하게 도서관에서 우리 관련된 책들을 좀 많이 구매를 해주신대요. 그래서, 좀 빨리 읽으셔서 다른 학우들하고 돌려보시고, 혹시나 아니시더라도 방학 동안이라도 나오셔서 책을 읽으시면 집에 있으면 뭐예요? 학교 오면 에어컨 틀어주고 좋잖아요. 그 여기가 다 리모델링 돼가지고 여기 카페처럼 앉아가지고 책을 읽으실 수도 있으니까 방학 동안에 읽으셔도 되고요. 자, 자유의 노래. 이 책도 앞반에서 어떤 분이 빌리셨는데 손녀가 자기도 이 책을 너무 읽고 싶다고 해가지고 본인이 읽으시고 손녀가 이 책을 읽었는데 너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좀 읽어보시는 것도 좋겠어요. 관련 핵심 역량을 보면 자기관리 역량, 자, 제가 또 한번 여쭤볼게요. 심미적 감성 역량. 심미적이 무슨 말입니까? 심미적, 심리가 아니라 심미적. 마음 심자 미. 마음의 아름다움, 또요. 마음이 아름다움은 심미적인가요? 또요. 미자가 아름다운 미자죠. 마음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마음적으로 느끼는 그런 아름다움을 심미적이래요. 아, 정말 그 사람은 심미적이야 라는 사람은 예술작품의 아름다움을 마음으로 느끼는 사람을 심미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의사소통 능력, 공동체의 역량에 관한 어떻게 읽을까요? 비폭력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봅시다. 여러분, 비폭력하면 누가 생각나요? 두 글자. 비폭력하면 누가 생각나죠? 비폭력하면 누가 생각나요? 비폭력하면 누가 생각나요? 유명한 사람 있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얼굴이 떠오르는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그죠? 간디가 생각나죠, 간디가 비폭력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좀 이따가 우리 다음 시간에 토론할 건데, 오히려 비폭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폭력이 필요한 아이러니가 발생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를 들어, 여러분, 북한이 막 무기를 막 만들어요. 우리나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나라도 국방비를 많이 투자해서
무기를 개발하죠. 근데 무기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평화를 얻기 위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더 많이 만들어서 평화를 유지하는 거예요. 정말 아이러니하죠. 사람을 죽이는 기구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오히려 평화로운 거예요. 오히려 폭력을 제압할 때 오히려 평화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얘기 이제 좀 이따 하겠습니다. 그 어떤 내용인가요?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들과 노예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처럼 손을 맞잡고 나란히 있게 되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피부색으로 평가되지 않고 인격으로 평가되는 나라에서 살게 되는 꿈입니다. 여러분, 이 연설은 아주 유명한 연설이에요. 마틴 루터 킹이라고 하는 인권 운동가의 연설이에요. 이 연설이. 그래서 I have a dream이라고 하는 이제 원어인데, 결국은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아야 했던 그런 흑인들의 시절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사회에도 피부색 때문에 차별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많이 좋아지긴 했지만, 우리와 피부 색깔이 조금 다르면 한 번 더 쳐다봐요, 안 쳐다봐요? 쳐다봐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다음 이제 외국인과 결혼한 사람이 많잖아요. 백인하고 결혼하면 그래도 한국에서 살 확률이 높대요. 근데 흑인하고 결혼하면 한국에서 살 확률이 거의 없대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는 어떤 흑인이라든가 유색 인종에 대한 편견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우리 사회가 뭔가 너무나 지나치게 배척적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차별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목적으로는 평화롭지만 평화롭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문제 제기인 것이죠.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가 다니는 영어 학원에 원어민 선생님이 백인인 경우와 흑인인 선생님의 경우에 어떤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아이들이? 백인 선생님을 더 좋아해요. 자, 그러면 그러면 백인 선생님이 흑인 선생님보다 영어를 반드시 잘 가르쳐요? 아니에요. 가르치는 데는 차이가 없어요. 근데 우리 스스로도 피부 색깔에 의해서 사람들을 평가하고 사람들을 차별하는 어처구니 없는 편견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스스로 그 평화를 깨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65페이지 보면 근대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노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근데 사실 지금 생각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어떻게 사람을 돈 주고 사고 팔 수 있을까라고 했지만 조선시대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노예제도가 있었어요. 근데 흑인 노예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이제 신대륙이 발견되고 그곳의 경제개발이 구체화됨에 따라서 노동력이 필요했고, 실제로 이제 미국의 남북전쟁 아시죠? 링컨 대통령이 했던 남북전쟁, 그 남북전쟁도 미국 내에 흑인의 노동력에 관한 문제 가지고 촉발되었던 전쟁이었던 거죠. 여기는 그 노예 규모가 약 2천만 명이래요. 여러분, 우리나라 인구가 약 얼마예요? 약 5천만 명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인구의 약 절반 정도의 사람들이 노예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극적인 일이죠. 그죠? 왜 노예시켰냐? 야, 너희들은 열등해. 너희들은 미개한 민족이야. 이런 식으로 우월감을 가지고 사람들을 차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이제 특히나 이제 금광이라든가 은광이라든가 사탕수수 농장에서 사람들이 이제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어진 것이에요. 자, 1번 보면 근대 흑인 노예 제도에 대한 글을 읽고 느낀 점이나 생각한 점을 2가지 이상 써보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이제 각자 읽어보시고 이게 미분적분처럼 어려운 건 아니니까 주말 동안 좀 시간을 내셔가지고 읽어보시고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 밑에다가 자기 생각들을 한번 써보세요. 네, 써보시고 자 66페이지 보시면 거기 오타가 있어요. 가운데 거기가 인권이 아니라 평화예요. 평화. 제가 출판사 얘기할게요. 평화입니다. 평화. 왜냐면 주제가 평화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예요. 자, 그러면 그 옆에다가 이제 이제 원들이 이렇게 뚱빙 둘러 있잖아요. 이게 일종의 이제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라고 생각하면 떠오르는 단어들을 이제 어떤 제한 없이 막 쓰라는 거죠. 그러면 평화라고 생각하면 어떤 게 떠오르는지 이 원 안에다 채워보세요. 이거 인권이 아니라 평화입니다. 주제가 바뀌었어요. 네. 자, 평화하면 뭐가 떠오를지
그렇죠. 그런 거 이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어떤 제한도 없이 자유연상법, 생각을 확장시켜서 뭔가 아이디어를 얻어내는 방법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방법이 이제 브레인스토밍이에요. 인터넷에 나옵니까 그게 평화에 대해서? 사실은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안 되죠. 왜냐면 이제 이거는 제가 처음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제 수업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도 네이버 검색을 해요. 근데 옛날 네이버 없을 때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어요. 여러분 네이버 없을 때 잘 살았죠, 우리가? 여러분 옛날에는 핸드폰이 없을 때는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옛날에는 살았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은 가능하면 검색하지 마시고 정답 있는 게 아니니까 쓰시면 돼요. 평화 그러면 뭐 행복한 가정. 예를 들어서 가족이 평화로워야지 행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단어를 쓰시면 돼요. 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아까 말씀처럼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생각을 자유연상적으로 확장시키시면 돼요. 오늘은 이제 뭔가 막 논증 이런 거 쓴 게 아니기 때문에 교재가 없으신 분도 그러니까 집에 가서 채우시는데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가끔 이렇게 보시면 예습해 오신 분들이 이렇게 눈에 보여요. 감사합니다. 우리 고3 학생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업의 태도이죠. 제가 어제 그저께도 수업 들어갔더니 무슨 과를 말씀 안 드릴게요. 30명인데 한 20명이 엎드려 자요. 와, 한 20명이 엎드려 자는데 이게 한 두세 명이 아직 깨우죠. 이게 20명이 엎드려 자니까 깨울 수가 없어요. 뭐 예습은 뭐 기대도 못하고.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머리 자르려면 머리 아프잖아요. 그래도 걔들 아주 젊잖아요. 그 걔들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 삶의 의미에서 공부하지만 걔들은 정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일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열심히 해야 되니까 일하는 것도 안 하는 거. 예. 근데 어제도 이제 제가 우리 이제 자율전국과 말고 사회복지과 이제 그 성인학습자반 수업을 갔었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세요. 거기도 이제 50대, 60대가 많으시거든요. 다른 분들 말에 의하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온대요. 왜 나오냐? 그 수업이 너무나 소중하고 의미가 있는 걸 아시는 거예요. 거기 이제, 자, 여기 보세요. 거기에 이제 66세 된 이제 이장님이 계세요. 그래서, 교수님 오늘 이렇게 가지치다가 수업이 있어가지고 그냥 목장갑 벗어대 끼고 막 수업을 왔다는 거예요. 사실 이게 삶이라는 게 공부라는 게 나에게 얼마나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20살 때 알면 좋은데 이게 이제 50이 되어서야지만 그걸 알아가지고, 그죠? 근데 우리가 보면, 쟤네들이 지금 이 시기가 얼마나 소중한 시기인 걸 알았으면 좋겠는데, 왜 그 시기에는 그 시기의 중요성을 잘 모르고 지나가는지, 참, 이거 어떻게 보면 신이 정말 인간을 너무 비극적으로 만든 것 같아요. 그 시기가 소중하다는 걸 알았으면 정말 최선을 다했을 텐데, 모르는 거죠. 몰라요. 이제 50이 돼야지 알죠, 그거를. 자, 평화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가족, 또요. 사랑. 예? 화목이요. 화목, 또요. 예? 배려. 상호 존중이요. 우리 단어가 정말 이제 고급스러워. 상호 좋습니다. 네, 또요. 맑은 공기요? 잠깐만요. 그걸 좀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잠깐만요. 평화하고. 맑은 공기가 있으면 평화로워지는군요. 좋아. 근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하더라도 물을 사 먹을 줄은 몰랐어요. 근데 누군가 그런다잖아요. 이제 공기도 사 마실 거라고. 편의점에서 공기도 사 먹는데, 이제, 누가 물을 사 먹겠어? 그런데 지금 물을 사 먹는단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맑은 공기도, 왜냐면 맑은 공기, 오염되고 그러면, 맑은 공기를 서로 마시려고 싸우게 되면 평화가 깨질 수도 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또 떠오르는 거 있나요? 네? 네. 전쟁이 없어야 되고요. 희망이 있는 내일. 희망 있는 내일. 맞아요. 희망 있는 내일. 좋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브레인스토밍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제 쓰시면 되겠고요. 자, 3번에 보면 만약 누군가에게 구속을 당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만약 누군가에게 구속을 당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여러분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자, 거기 한번 적어보세요.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어떤 분은 누가 나를 구속해도 나는 그 구속을 이겨낼 겁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 문제하고 안 맞아요. 왜냐하면 구속을 한다면 이겨내면 좋죠. 근데 뭐냐면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는 어떻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거다가 여러분 자유롭게 한번 생각을 써보세요. 갑갑하죠? 네. 어떻게 할까?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생각하게 그냥 가만히 있어야 돼. 그렇죠. 생각이 없어요. 네. 죽고 싶죠. 어떤 분은 거기다 쓰셨어요. 미쳐버릴 것이다. 이렇게 쓴다고 여기다가 미쳐버릴 것이다. 그래서, 조금 고상하게 좀 쓰시죠. 그랬더니, 거기다가, 교수님 미쳐버릴 것 같아요. 미쳐버릴 것이다.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죠.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만히 멍청이 앉아서 이제 좀 바보가 되고 뭐 생각할 수 있을까? 과연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근데 이제 좀 여담인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지금 80세이신데, 이제 이게 80세이니까, 어디다, 이제 무슨 지금 말하는 경로당이나 노인 주간보호센터 이런 데 못 가신대요. 근데 80세 되니까 하루 종일 집에 계세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 보면서, 우리 어머니 이제 대전에 사시는데, 노래교실이라도 다니시라고. 근데 이제 혼자 다니시는 것도 불편하니까 이제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몸이 불편하시니까 걷어 나가지도 못하시고 또 이제 아버지 병원에 계시니까 혼자 이제 덩그러 집에 계시고 그리고 평상시에 이렇게 친구가 많지 않으셨으니까 전화할 사람도 없고 귀도 잘 안 들리니까 그러니까 이제 보면 너무 이제 근데 가만히 보면서 누구든지 저런 삶을 이제 살아가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참 되게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자, 어떤 삶이 어떨까요?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면 우리 삶이 어떨까요? 무기력하고 돌아가실 것 같고 우리 어머니도 대전에 계시면 우리 자유정부가 들어오시라고 했으면 좋겠어. 또요? 몸살 나고요. 나 몸살 난다. 미쳐버릴 것 같다. 또요? 예? 우울증에 걸리고요. 정신병 걸려요. 어떤 분이 한마디로 정리하시더라고요. 뭐라니까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죠. 아침이 오는 게 두려울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이제 50대, 60대 또 그 이상의 연령대가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삶이 사실 연대까지 그렇게 자유로웠나요? 자유롭지 못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누가 우리한테 수갑을 채운 건 아니지만, 어머니로서 살아야 되는 삶, 또 부모로서 살아야 되는 삶, 또 내가 또 자녀로서 부모에게 해야 되는 도리의 삶을 생각해 보면 사실은 우리의 삶도 그렇게 자유롭지 않아요.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여성으로서 자라오면서 받는 차별들 또는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해서 받는 사회적인 차별들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고 또 우리를 평화롭게 하지 못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누가 나를 구속하지 않고 누가 나를 수갑 채우지 않는데 내가 왜 자유롭지 않단 말이냐 라고 생각하시더라도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지금은 여러분들 지금 자유로우세요? 안 자유로우세요? 지금은 자유로워요? 자, 아침 10시까지 학교 오라고 했는데요? 그래도 자유로워요? 아침 10시까지 승태관이 아니라 도서관 오라고 했는데 자유로워요? 그래요. 아침에 스쿨버스에 보니까 애들이 그렇게 많이 있던데 자유로워요? 자, 여러분. 자유도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앞에서처럼 소극적인 자유와 적극적 자유가 있는데 소극적 자유는 뭐냐면 외부적 간섭과 나의 자유를 침해하는 적극적인 방해가 있을 때 우리가 자유롭지 않다고 그래요. 자, 아침 10시까지 학교 오라고 하면 소극적 자유의 측면에서 여러분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죠? 왜냐면 지금 커피 마셔야 되고 아침마당 봐야 되는데 그 자유가 희생되고 아침에 와야 되니까 왜 아침 10시까지 오라는 거야? 왜 승태관까지 멀 때까지 오라고 하는 거야? 나는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고 모르는 것을 배워나가는 활동을 통해서
내가 삶을 적극적으로 찾아간다는 측면에서는 자유롭죠. 자유롭죠. 아이들이 손자가 아침에 안 일어나가지고 막 며느리 가고 아들이 막 깨워요. 야, 일어나 학교 가! 자, 손자손녀는 자유로워요? 안 자유로워요? 안 자유롭죠. 하지만 그 아이가 학교에 가는 거는 자유로워요? 자유롭지 않아요? 그건 적극적 의미에선 자유로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에 가는 거는 방해를 받기 때문에 자유롭지 않지만 걔가 학교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서 자기의 꿈을 적극적으로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 의미에 있어서는 자유로운 거죠. 여러분들도 소극적인 의미에 있어서는 뭐 교수님들이 과제 내라, 그다음에 뭐 과제 내라, 레포트 시험 본다, 또 승태관에 와라, 특강을 들어라. 그리고 자유롭지 않아 보이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자유로운 거죠. 단순하게 다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가 자유로운 삶을 살았는지, 또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지, 또 우리가 앞으로 어떤 자유로움을 살아야 될지에 관한 자기 삶에 대한 적용과 반성이 중요한 거죠. 그죠? 자, 좀 더 볼게요. 67페이지 보시면 자유를 외치기 전까지 흑인들은 미국에서 어떤 대접을 받고 살았나요? 거기 아마 책들을 거의 다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버스에서 어떤 대접 받고 살았어요? 우리 에이바 학생들이 책을 좀 덜 읽으셨나 본데요? 버스, 여러분, 저는 미국에 갔다 온 적은 없는데, 백인이 타는 칸하고 흑인이 타는 칸이 나눠져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전에는, 백인들이 앞에 타고 흑인들이 뒤에 탄대요. 근데 이제 백인이 자리가 없어서 흑인 자리에 앉아도 뭐라고 안 하는데, 흑인이 백인 자리에 앉으면 이제 막 집단 구타를 당하거나 이제 폭력이 발생하는 거죠. 실제로. 이제 버스 같은 경우에, 근데 이제 여쭤볼까요? 근데 만약에 우리 지하철 같은 타면은 있잖아요. 임산부 자리라고 돼 있어요. 자, 거기에, 나도 다리 아파 죽겠는데 왜 임산부만 자리에 앉으라고 그래? 자,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차이예요? 차별이에요? 제가 차별 차이 했더니 앞반에서는 처음 듣는 얘기인 양처럼 눈을 껌뻑껌뻑 쳐다보세요. 이거 강의했던 거예요. 자, 임산부 자리석은 차별의 차이예요? 그건 차이예요. 근데 피부 색깔에 의해서 버스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은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그건 차별이에요. 그건 차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책을 읽어보세요. 식당과 가게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여기 책에. 여기 책을 많이 안 읽으셨네요. 그죠? 네, 그렇죠. 네, 공원도 역시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병원도 마찬가지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 사회도 피부색은 아니지만,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좋은 학교를 다닐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좋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돈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이게 뭐 부모로부터 받을 수도 있고, 근데 부모가 번 돈은 내가 노력한 돈이 아니기 때문에 부모의 노력에 의해서 번 돈으로 내가 이제 풍요로운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 이제 유색 인종인지 아닌지에 관한 부분이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에서도 이제 경제적 능력과 사회적 계층에 따라서 이제 자유가 제한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점을 볼 수 있겠고요. 자, 몽고메리의 어떤 버스에서 흑인 여성 한 사람이 경찰에 체포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 흑인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 여기 보면 흑인 여성이 경찰에 체포된 이유가 뭔가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발표해 보실까요? 백인이 앉은 자리에 앉았다. 그렇죠. 백인이 앉아야 될 자리를 앉았기 때문에 체포가 된 거예요. 그러면 흑인 여성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뭘까요? 인간은 다 똑같은 인간은 다 똑같은 거고요. 또 그렇죠. 결국에는 흑인이라 하더라도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왜 지하철에 보면은 이제 노약자석이 있잖아요. 근데 가끔 이제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 앉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 나는 지하철료를 똑같이 내고 왔는데 왜 노인이라고 해서 지하철에 노인 지정석이 있냐? 여러분, 그건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그거는 차이. 차별이에요? 차이예요? 제가 몇 년 전인가 봤는데 참 그 노인분도 대단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근데 젊은 사람이 민망하니까 이렇게 조는 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노인이 이 지팡이로
이 젊은 사람 어깨를 이렇게 툭툭툭 치는 거예요. 요즘 것들을 자리도 양보 안 하고 이게 싸움이 났네요. 이게. 예. 그냥 욕하고 마시면 되는데 지팡이로 기분 나쁘게 막 어깨를 툭툭툭 친 거예요. 그랬더니 나이가 들면 다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욕을 하고 서로 싸우는데 사실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제 그 젊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리가 근데 거기가 노약자석이 아니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노약자들에게 자리를 양보해야 한다고 이제 배웠던 거죠. 또 이제 노인분들은 젊은 사람이 자기에게 자리를 양보할 줄 알았는데 자리를 양보 안 한 거였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나도 똑같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왜 자리를 양보하라고 하냐? 근데 이거와 그건 좀 다르죠. 왜냐면 노인은 신체적으로 젊은 사람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되고 그런 의미에서 그건 차별이 아니라 그건 차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자, 68페이지 보시면 흑인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 실천했던 일들을 찾아서 3가지 이상 적어보세요. 자, 흑인들이 단결된 힘을 보여주기 위해서 실천했던 일 3가지가 있었죠? 3가지가 있었죠? 근데 책을 읽으셔야지만 아시는 내용이라 지금 예습해 온 몇 분만이 아시는데 방법이 없습니다. 예습해 오셨으니까 발표를 하셔야죠. 자, 주말 동안에도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책도 되게 좋대요. 되게 좋아요. 좋대가 아니라 되게 좋아요. 근데 제가 이 출판사에다가 이 책이 너무 좋아서 좀 책이 오래됐잖아요. 오래된 책이어서 이걸 좀 이제 업그레이드 된 책을 좀 이렇게 출판해 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출판사가 하는 말이 뭐냐면 교수님 이런 책을 찍으면 자기 출판사가 손해를 봐야 된대요. 왜 손해를 봐야 되냐? 이렇게 좋은 책을 만들어도 사람들이 책을 안 산대요. 그럼 어떤 책을 사냐? 요즘 나온 책들은 독자가 좋아하는 재미있고 자극적이고 뭐 이런 걸 좋아하지 이런 책을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조금 책이 오래됐거나 책을 구매하기 어렵더라도 어쨌든 여러분들이 좀 열심히 찾으셔가지고 좀 책을 좀 읽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뭐 방법이 없어요. 발표해 보세요. 네. 근데 모두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에 걸어서 학교 가고요. 네. 3가지 이상이라고 했으니까요. 들어가고 두 번째는 백인들만 가는 식당을 계속해서 찾아갔다. 아, 백인들만 가는 식당을 끝까지 찾아가는 거죠. 그죠? 네. 세 번째는 백인만 이용하는 도서관을 계속 찾아갔다. 아, 백인만 이용한 도서관을 이제 보란 듯이 계속 찾아가는 거죠. 네, 좋습니다. 네. 자, 뭐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니까. 네. 다 재우시고 네, 네, 네. 일단은 여러분들 이제 책을 읽어보시고, 채우시면 됩니다. 네. 네 번째 보면, 흑인들의 평화 시위에 백인들은 폭력으로 보복했습니다. 자, 똑같이 폭력으로 대갚아주자는 흑인들을 킹 목사는 어떤 말로 설득했나요? 자,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이제 흑인이에요. 흑인인데 이분이 이제 인권 운동가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이제 그 폭력을 하니까 이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설득은 뭐예요? 비폭력으로 대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왜 비폭력으로 대응하자고 했을까요?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또요. 책에는 어떤 말이 나와 있냐면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우리가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을 때리면 그 사람이 그냥 맞는 게 아니라 나를 또 때리게 되고 그게 큰 싸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폭력이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좀 이따가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말씀드리겠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그거 토론할 거거든요. 여러분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까요? 자 다시요. 자 여기 집중해 보세요. 자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폭력이 필요할까요? 아니에요? 때로는 폭력이 필요해요? 자 다음 시간에 토론할 내용입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분명히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온다고 했는데 우리가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오히려 폭력이 평화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다음 시간에도 얘기하겠지만 북한이 막 열병식을 해요. 막 미사일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 우리는 평화주의자야. 우리는 무기를 만들지 않겠어. 그럼 오히려
전쟁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무기를 만들고 폭력적인 물건을 만들 때 오히려 평화가 유지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는 거죠. 우리는 힘을 키우는 거죠. 그렇죠. 힘을 키우는 건데 결국에는 무기를 만드는 거잖아요. 무기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죠. 오히려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지만 오히려 평화가 유지가 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 보니까 마틴 루터 킹 목사가 뭐냐면 왜 비폭력 대응해야 되느냐? 폭력은 또 다른 폭력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그분의 논리가 그거이죠. 그 간디도 마찬가지죠. 간디도 이제 비폭력주의자인데 그분도 역시 이제 그 폭력을 이제 비폭력으로 대응하자라고 이제 말했던 분이고 이 간디는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어떤 사람이 간디가 인도 사람이잖아요. 옛날에 인도가 지금도 뭐 그 풍요롭지 않지만 어떤 사람이 간디의 신발 한 짝 훔쳐갔대요. 한 신발 한 짝을. 근데 이 간디가 막 쫓아가더래요. 아, 저 이제 신발을 뺏으러 가나 보다. 그게 아니라 남은 한 짝을 그러니까 한 발짝 훔쳐간 사람에게 던져줬대요. 한 짝 훔쳐가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사람이 내 신발 한 짝을 훔쳐가는 건 나에게 폭력이잖아요. 그죠? 저 나쁜 놈 저 잡아라. 내 신발 훔쳐갔다가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갖고 있는 신발 한 짝을 그 사람에게 던져준 거예요. 한 짝 훔쳐가봐야 쓸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폭력을 오히려 비폭력으로 대응해야지만 평화가 주어진다는 입장과 오히려 폭력은 폭력으로 제압할 때 평화가 이루어진다는 입장이 서로 대립되어 있어요. 다음 시간에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여러분과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9페이지 보시면은 자유와 평화를 갖고 싶어도 갖지 못하고 살아야 했던 흑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정답 있는 거 아니니까 자유롭게 자 거기다 한번 써보실까요? 오늘은 여러분 필기할 시간도 없이 막 지금 강의를 진행시키고 있죠. 네. 우리 어차피 기말 때 거둘 거니까 천천히 작성하세요. 기말 때 할 거니까 뭐 내일 모레까 내는 거 아니니까. 자, 자유와 평화를 갖지 못하고 살았던 흑인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괴로웠겠죠. 네. 백인들이 누웠을 거지. 겉으로 멀쩡한 척 하지만 네. 항상 평화를 갈망했겠죠. 그렇죠. 항상 또 억울한 마음을 갖고 있겠죠. 억울한 마음에. 그렇죠. 네. 살아있어도 지옥 같은 생각이 그렇죠. 네. 자, 흑인들의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 흑인들의 마음 아까 지옥 같은 마음이다. 또 아까 뭐 분노와의 마음이다. 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항상 이제 노리고 있겠죠. 아, 노리고 내가 언젠가는 내가 권리를 찾겠다. 네, 그 노리고 있는 마음이 있겠고요. 또요. 언젠간 우리에게도 좋은 이런 날이 오면 아, 네. 같이 이제 너희들을 보란 듯이 살 수 있겠다. 아,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들겠고요. 그죠? 아, 두고 봐라. 내가 잘 살고 말겠다. 네. 또는 아마 지금은 내가 이렇게 억압받지만 내가 나에게도 좋은 날이 오겠다라고 하는 기대를 가질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또 있나요?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들, 여기 대부분 다 이제 여성분들인데 여자로 원해서 태어나신 분 계세요? 나는 엄마 아빠한테 난 여자로 태어나겠다고 신청해 태어나신 분? 아무도 없어요. 결국은 여성으로 태어났는지의 여부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것에 의해서 차별받는 것은 정의롭지 않잖아요. 내가 태어날 때 우리 황인적으로 태어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었으면 백인으로 태어나는 것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원해서 황인으로 태어난 게 아닌데 유색 인종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은 정의로워야 정의롭지 않아요? 정의롭지 않아요. 그죠? 이런 흑인들의 마음은 더 심하겠죠. 더 심하겠죠. 자, 우리 주변에서, 두 번째 볼게요. 우리 주변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 다르다라고 얘기했었어요. 그죠? 다르다와 틀리다는 다르다고 했어요. 그죠? 자, 다르다와 틀리다가 어떻게 다르죠? 다른 거는 네. 이거하고 이거하고 다른 거고. 네. 틀리는 거는 맞지 않다. 맞지 않다. 네. 뭐에 맞지 않다? 기준이 있어야겠죠. 그렇죠. 이제
공식적인 거를 얘기했을 때 네. 아닌다고 했을 때는 아니 틀리다. 맞아요. 그러니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서로 디퍼런스하다, 서로 차이가 있다라는 뜻이고, 틀리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준과 정답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그쵸?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그 피부 색깔에 의한 것은 이거는 틀린 게 아니라 이건 다름을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자, 우리 주변에서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자, 언뜻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그러니까 다문화 말고, 우리 주변에서 다르다라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나요? 누가 있을까요? 우리와 달라가지고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네, 우리 주변에. 장애인들이 맞아요. 장애인들의 경우는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원래 공식 명칭이 장애인이 맞아요. 우리가 할 때 장애우 하면 더 존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장애인 협회에서 장애인이라는 단어를 공식화했어요. 자, 그분들의 경우에는 우리와 신체적인 어떤 능력의 차이가 있죠. 근데 그분들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뭔가 지하철도 마음대로 못하고 버스도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계층이 나올 수 있겠죠. 자, 또 있나요? 또 있나요? 직장 생활을 제대로. 직장 생활을 어떻게 해요? 직장에서 제대로 대우를 못 받고 네. 일반인들보다 월급 같은 것도 아, 장애인의 경우에요. 네, 장애인의 경우 그렇죠. 또는 이제 직장 생활의 경우에도 여러분 글라스 셀링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정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유리천정? 유리천정이 뭐예요? 여자와 남자의 차이. 아, 맞긴 한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러면 여자는 어느 정도까지만 오르고 그 이상의 그 직위를 올리기가 힘들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유리천정이 뭐냐면 여러분 이렇게 하늘이 맑아요. 근데 유리를 깨끗하게 닦아놓으면은 유리가 있는지 없는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하늘이 무한히 열리는 줄 알고 막 올라가다 보니까 유리 천정에다 머리를 쿵 하고 박는 거예요. 아, 이게 여자가 올라갈 수 있는 한계구나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교수의 비율 중에 비율을 따지면은 남자 여가 5대5니까 교수도 5대5여야 되잖아요. 근데 교수의 비중 중에 남자가 7이나 8이고 여자가 3 내지 2예요. 사실은 왜 그럴까요? 우리 세대에 여성보다 남성이 교육의 기회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교수가 된 결과도 여성보다 남성이 훨씬 많은 거예요. 이것 또한 사실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자유와 평화가 보장받지 못하는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있나요? 아까 이제 장애인, 또 여성, 또 이제 결혼 이민자들의 경우, 또 앞에서 우리 많이 했던 뭐 노동 이민자들의 경우, 빈부격차죠. 그러니까 사회 어떤 경제적 약자들, 이걸 이제 경제적 약자들의 경우이죠. 그러니까 돈이 경제적으로 여유롭지 않다라고 해서 무시받아서 그런 자유와 평화. 요즘에는요, 돈이 많으면 좋은 병원 서비스를 받아서 오래 살고요. 돈이 없으면 좋은 서비스를 받지 못해서 일찍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그 사람의 경제적 능력에 따라서 그 사람의 수명이 영향을 받아요. 맞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원비가 없어서 또는 큰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역량이 없어서 일찍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경제적인 역량을 최대한 활용해서 생명을 연장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경제적 약자들의 경우에도 결국에는 이제 자유와 평화를 충분하게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직업의 고하. 그 직급의 고하.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직급의 고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면 높은 직급과 낮은 직급의 경우에는 이거는 뭔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게 아니라 나의 노력에 의해서 성취될 수도 있죠. 그죠? 그러면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직급이 높아요. 그러면 열심히 노력하지 않아서 직급이 혹시나 낮아요, 혹시나. 그러면 이건 본인의 노력에 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거를 다르게 대우하는 게 오히려 정의로운 거죠. 무슨 말 아시겠죠? 근데 만약에 이런 거죠. 뭐 내가 설립한 회사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야. 아버지 회사인데 아들이 가서 뭐 오너의 역할을 한다거나. 이건 오히려 부정의할 수 있겠죠.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죠? 예. 그런 경우는 이제 여기 보면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자유와 평화가 보장받지 않는 경우이고, 일반적인 경우에 뭐
뭐 어떤 사람이 정말 맨땅에 일을 이루어가지고 회사를 만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이 신입사원 들어왔어요. 같이 대화가 안 되죠.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회사의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의 모든 걸 희생했기 때문에 그만큼 대우를 받는 게 오히려 정의로운 거죠. 오히려 대표하고 신입사원이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게 오히려 부정의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자, 여기 이제 정답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자유와 평화를 보장받지 못하는 사람들의 예시를 적어 보시고, 그리고 요 밑에다가 간단하게, 그럼 여기 세 가지를 쓰셨다면 세 가지가 사람이 어떻게 자유와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지에 관한 내용을 쓰시고, 간략하게 그들에게 자유와 평화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관한 내용들을 빈칸에 채우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국경 없는 마을에 관한 내용과, 그 다음에 이제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내용들, 또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서 폭력이 필요한지 여부에 관한 내용들을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다음 시간에 빠르면은 커피 우유와 소보루 빵이라고 하는 책을 나갈 거예요. 그래서 미리 책을 읽으신 분들은 우리 학교에 이 책이 이미 3권이 있대요. 커피 우유와 소보루 빵. 소보루 빵이라는 책이 우리 학교에 이미 3권이 있대요. 우리 단톡에 올라왔죠? 우리 저의 교재 책을 도서관에서 구매하겠다고. 그래서 미리 읽으실 분들은 미리 책을 읽으셔도 좋고, 이 책도 나온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너무 좋은 책이 이 책도. 계속 꾸준하게 읽고 있는 책이고, 제가 이번 학기에 경민여중에서 그 토론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이 책을 읽어요. 거기서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좀 책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앞반에도 이 정도까지 수업을 했으니까 수업을 이 정도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우리 금요일 날 MT를 가기 때문에 내일은 그러면 수업이 없는 걸로, 이 수업으로 대신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을 그래도 건너뛰는 것보다 이렇게 1시간이라도 수업을 하는 게 낫고, 또 도서관 교육이 또 여러분들에게 유용하기 때문에 도서관 잘 이용하시면 굉장히 뭐 비용 없이 잘 이용할 수 있으니까, 혹시나 이럴 수도 있어요. 이 얘기는 좀 이따 끄고서 얘기해야지. 네, 일단 수업은 마치겠고요.